안녕하세요. 미트병원 내과 이기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뇨약 끊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 그래도 오늘 또 때마침 환자 신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다른 병원에서 당뇨약을 이제 처방받았다가 자의로 이제 약을 중단하시고 좀 불안한 마음에 몇 년 동안 약을 안 드시다가 오늘 오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한번 드시고 나면 이 약들은 평생 먹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아예 치료는 거부하시고 내가 운동이나 이런 걸로 먼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당뇨는 암보다 무서운 질환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합병증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당뇨병도 완치가 가능할까?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개념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완치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아쉽게도 완치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분들만 완치가 돼요. 그래서 이 완치라는 말은 저희가 이제 원래 정상에 있다가 당뇨 전 단계로 갔다가 당뇨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예 완전 정상. 그러니까 당 대사 자체가 완전히 정상인가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거 저희가 이제 완치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짧은 시간 살이 쪄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이제 갑자기 당뇨가 생기는 젊은 분들에게는 이런 완치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비만 대사 수술을 받는 분들도 한번 완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소스는 하냐면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당 대사 이상이 생기면서 세포 단위로 아예 DNA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당 대사에 대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화는 이제 약 없이 이제 우리가 뭐 매일 뭐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어쨌든 이런 약물 치료 없이 식사와 운동만으로도 이 당화해소소가 어쨌든 6.5% 미만을 유지하는 거를 저희가 완화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원래 당뇨였다가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당뇨 전 단계 뭐 건강검진 해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아, 전 단계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단계는 사실은 내가 운동하시면서 이제 혈당 관리를 하는 거지, 뭐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 맞진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치료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전 단계로 가는 거를 저희가 완화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당뇨약 끊을 수 있으니까 저희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지금 인슐린 안 맞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비만 대사 수술이 뭐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똑같은 포도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먹는 거랑 그 다음에 링겔 포도당 주사 있잖아요. 링겔로 맞는 거랑 틀려요. 사실은 똑같은 포도당을 이제 먹을 때나 링겔 맞았을 때 어느 게 더 혈당을 잘 떨어뜨리냐 하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위장관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소장 끝부분과 대장에 이제 음식이 내려가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인크레틴 호르몬에는 GLP-1과 GIP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말초에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인슐린들을 이제 세포로 이제 뭐 근육이든 세포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떨어지게 되겠고, 또 이제 우리 간에서 사실 우리가 당뇨하면 항상 췌장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 당을 조절하는 거는 간, 췌장, 근육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간에서도 우리가 당을 만들어내고 저장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서 당은 적게 만들고 이제 당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의 혈당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당뇨가 있던 분들이 이제 비만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당뇨가 있던 분들이 이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이론들이 이제 근거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예 단어 자체를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당뇨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지방간도 좋아지고 고지혈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좋게 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위소매 절제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위를 이렇게 이제 많이 잘라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 있는 식도와 이제 소장, 상부 소장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쪽은 루아이 위 우회술이라고, 여기 있는 위에 첫 부분이 이제 한 120cc 정도 분량으로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종이 자판기 커피의 그 종이컵 정도밖에 분량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핵심 원리는 이제 그 위에 그 위의 양을 이제 저희가 수술로 줄여주니까 훨씬 적게 먹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는 루아이 우회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소장의 도입부라면 이쪽은 소장의 이제 중간 이하 말단 부위에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인크레틴을 많이 분비하는 소장의 말단부가 대장 가서 인크레틴을 훨씬 많이 분비하니까 혈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당뇨가 완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위 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는 위 양만 좀 수술로 위 양을 좀 줄인다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소장까지 많은 양의 음식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워낙 요즘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가공된 식품을 먹기 때문에 위와 이제 첫 번째 소장에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부코 쪽으로는 안 가니까 이제 약간 저희가 변형해서 이제 위소매술을 하되 이렇게 말단 췌장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담체 전환술이라는 수술도 있습니다. 누가 질문 주셨는데요. 당화혈색소 6.8에서 식단 조절,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하셨네. 6.0입니다. 당뇨가 끊은 지 3개월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 수치가 어느 정도래야 당뇨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뇨 완치는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가 5.6 미만이, 5.6% 미만이 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돼야지 저희가 완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7kg 줄었다는데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항상 우리가 사람마다 다 이게 셋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대사 질환에 대한 몸무게가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대사도 틀리고, 뭐 체지방량도 틀리고, 여러 가지 뭐 다 틀린 점이 있어서,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공식에서 계산을 하겠지만,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처음에 이제 의사에게, 당신은 뭐 지방간이다, 간 수치가 높다, 당뇨다, 뭐 고혈압이다, 고지혈이다, 이런 대사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몸무게랑,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둘레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 진단 받았을 때 몸무게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체중을 감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7kg 줄이셨으니까 이제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몸무게가 만약에 뭐 70kg라면은 10% 줄인 거고, 근데 아직은 이제 당화혈색소가 아직은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이제 뭐 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약간은 우리가 조금 뭐 몇 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당화혈색소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뭐 5.6이 됐다고 쳐도 그게 우리가 뭐 한 몇 개월 그 정도 됐다고 해서 완치 이렇게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쭉 롱텀으로 봤었을 때 뭐 1, 2년 몇 년 동안 봤었을 때 계속해서 계속 당이 정상으로 되면은 그걸 저희가 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 체중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사실은 저는 이런 분들이 저희 이제 진료실 오시면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 0.1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말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도로 이제 떨어뜨린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조금 더 이제 인바디를 해서 이제 체지방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로 저희가 이제 췌장하고
간에 어떤 아직까지도 지방, 이제 체중은 뺐지만 이제 초음파로 내가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이제 지방체장이 아직 초음파상에서 보이면은 아직 조금 모자라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그런 대사질환에 대한 아직 완전히 정상치는 완치로는 안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장 지방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술상아님은 일단 근처 병원에 가셔서 뭐 인바디도 한번 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복부 초음파를 하셔서 원장님께 그 간하고 췌장에 혹시 지방간, 지방췌장이 관찰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아직도 관찰이 된다면은 사실 내가 뭐 10% 뺐다고 체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내장 지방이 조금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완치로 가려고 하면 조금 더 빼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식단 조절 플러스로 운동까지 병행하시면은 아마 완치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하실 의지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료 수술을 말씀드렸고, 이게 2019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조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조건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요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초고도 비만이고, 또 이제 뭐 고도 비만인 경우에도 어떤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형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누구나 원한다고 수술을 의료보험 적용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만 대사수술 센터들이 다 병원마다 있어요. 그래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수술이 좀 그렇게 뭐 최근에 그거 한 수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내과 후배 중에 이런 위소매 절제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한 2달 만인가 20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살이 엄청 빠지면 너무 좋아졌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좀 찌긴 찌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완벽한 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이제 평생 식단과 운동을 관리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뇨가 아니더라도 이제 평생 사실은 뭐 식단하고 운동,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관리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제 환자분 중에 이분은 꽤 오래 되셨어요. 처음에 초고도 비만이셨어요. 거의 그 몸무게 한 120, 130 정도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이분 아예 의료보험 적용을 기다리셔서 그때 2019년도인가 그때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몸무게가 한 20, 30kg인가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드시던 당뇨약을 아예 다 끊고 지금도 가끔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시는 거지, 저한테 이제 원장님 이렇게 살 빠졌다 자랑하러 오시고 인사하러 오시는 거지, 뭐 실제로 당뇨약을 처방받아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또 여성분이시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힘들게 수술도 받으시고, 원래 이게 수술이 사실은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수술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량이 줄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어서 이제 그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이제 완치로 넘어갔죠. 계속해서 이제 너무 정상적으로 잘 이제 지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기분 좋은 날 촬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추억의 심영래 씨 영구.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당뇨 뭐 뱃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영래 씨가 당뇨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뱃살 빼면 다 해결돼. 약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정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레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를 한번 진단받으면 나는 평생 먹어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약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노력하셔서 뱃살을 이제 빼시고 내장 지방을 줄이시면 우리가 당뇨의 약에서는 일단 뭐 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만 돼도 내가 일단 당뇨 약은 안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 지방을 우리가 이제 자꾸 뱃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뇨약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뱃살을 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뱃살은 피하지방이 아니라 우리 그 장기사회사에 있는 내장지방 있잖아요. 그럼 복부지방, 내장지방을 왜 줄여야 하냐면 이 내장지방은 여러 가지 지방산을 이제 간으로 보내서 지방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방간으로 인해서 혈당도 상승이 되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또 이제 체장에 지방이 껴요. 그래서 이제 체장에 이제 지방이 끼이는 분들은 체장 기능이 한 50% 정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장 지방 자체도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지만, 그러니까 인슐린이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체장의 인슐린 생산량도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내장 지방은 어떻게 보면 만병의 근원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거의 탄수화물 위주고 또 많이 먹고 운동 부족이니까 이 내장 지방으로 여러 가지 뭐 지방간 때문에 간 수치도 올라가고 지방 췌장 때문에 당뇨도 오고 또 이런 지방간 때문에 고지혈증도 오고 뿌리는 같아요. 그래서 요 조절하시면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한번 저희가 막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렇게 뱃살을 빼면 이런 완화가 한 뭐 얼마 정도 되는데, 이런 근거들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주로 영국에서 많이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워낙 이제 이렇게 좀 비만 환자도 많으니까 BMI가 조금 넓게 퍼져 있는데, 어쨌든 2형 당뇨 환자 300명 가지고, 근데 이 연구는 다이렉트 연구는 약간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조금 인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년간 이제 거의 진짜 초저칼로리죠. 850kcal 유동식을 먹이니까 이건 사실은 진짜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이제 10kg 이상 빠지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73%의 당뇨병 완화를 보였고, 더 빼면은 오히려 그 완화가 더 늘어나는 거죠. 86%까지 당뇨병 완화를 보였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주 타이트한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 이제 우리나라 보건소 같은 그런 이제 1차 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나이, 그냥 평균 나이는 61세인데 다양한 이제 사람들을 그냥 자유롭게 조금 이전처럼 뭐 그냥 조건만 이렇게 됐지, 사실은 뭐 당뇨의 조건이지 뭐 그냥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나이는 몇 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그걸 한번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고 체중의 10% 이상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이 이제 완화나 완치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골든타임 하잖아요. 근데 이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단받은 지 1년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1년마다 간단한 공단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종합검진 회사에도 해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공복혈당이 일단 높게 나온다고 하면, 공복혈당은 99까지 정상이고 126 이상이 당뇨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공복혈당 장애, 전당뇨라고 보시면 되고, 요때는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까지 한번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진단받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단 아니면 뭐 어떤 운동 아니면 어떤 건강식품을 통해서 내가 이 당뇨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 빨리 진단받았을 때 차라리 약물 치료하면서 내가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완화의 길로 빨리 내리는 게 여러 가지 합병증도 좋고 이제 당뇨의 완화로 가는 그 퍼센테이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안 놓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을 어쨌든 줄이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 완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중을 줄여라. 그것도 진단받고 빨리, 이게 목표고요. 이제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결국은 뭐 운동보다는 그 체중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뭐 칼로리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더 하거나, 이거보다는 결국은 체중이다. 여기서 체중은 이제 내장 지방 위주의 이제 체지방 감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쨌든 당뇨도 생활 이런 이제 잘못된 식습관, 그다음 운동 부족, 이런
생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는 식이는 절대 조절 못해. 운동을 할 거야. 한다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완화로 가는 게 좀 떨어져요. 퍼센트가. 그래서 식이, 운동보다는 식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실은 이런 생활 개선 치료만으로도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1~2%는 감소를 시킬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1% 내지 2% 정도 줄이는 거는 애게 그렇게 이제 뭐 애게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약을 하나를 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거니까 그렇게 줄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약을 모두 끊을 수 있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일단 대한당뇨병학회 공고사항을 보자면 결국은 골고루 그다음에 적당하게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뭐 이제 이것만 먹으면 혈당이 개선된다. 아니면은 어떤 식습관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저탄고지라든지 간헐적 단식 아니면 뭐 지중해식 뭐 식단 이런 여러 가지 식단이 이런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적당한 규칙적으로 먹는 것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런 음식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하루 이틀 상간에 우리가 그렇게 뭐 완화로 갈 수도 없고 완치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평생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봐요. 굳이 당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계속 식단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일단 너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으로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우리나라 계절에 맞게 뭐 봄에는 어떤 봄나물이라든지 뭐 가을에는 뭐 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양이 풍부한 그런 식재료들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인위적으로 뭐 지중해식 식단 뭐 해서 계속 막 올리브나 뭐 연어나 뭐 이런 거 야채 샐러드 위주로 왜냐하면 그게 뭐 한두 번 드시면 괜찮지만 몇 끼를 뭐 샐러드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다 계산하셔가 요즘에 뭐 어플이 있어서 딱 찍으면은 칼로리는 다 나오긴 하지만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내가 당뇨야 그럼 나 오늘부터 굳은 결심으로 뭐 어떤 식단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나의 그 식단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위주로 먹는지. 그러면은 그 위주에서 내가 이제 양을 줄이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디지털 기기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일단 그냥 일상 루틴에서 나의 식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뭐 청량음료라든지 아니면 뭐 튀긴 거 뭐 어떤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누구나 봐도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게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이 혈당을 올리는 숨어있는 우리가 뭐 게임으로 치면 엑스맨 같은 그런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은 연소혈당 측정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내가 먹은 음식을 파악하시고 일단 양을 줄여보시고 정말 안 좋은 음식들부터 이런 것부터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권고사항은 다 영양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한 50에서 60%, 지방질은 25%, 단백질은 15에서 20%. 근데 탄수화물을 난 당뇨인데 뭐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뭐 이제
닭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채소 위주,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한 접시 뭐 이렇게 식단해서 내가 좀 큰 접시 해가지고 한 반 정도는 야채와 뭐 잡곡밥, 그다음 나머지 4분의 1은 뭐 고기, 또 4분의 1은 나머지 뭐 지방지 이런 식으로 조금 하셔도 도움될 것 같고, 뭐 견과류라든지 그렇게 좀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당을 조절하는데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그런 당뇨로 인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병증과 신장 질환이 있는 신병증 사기근과 뭐 투석 돌리는 분들 말고는 그렇게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딱딱 계산해서,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뭐 우리가 뭐 묵집밥처럼 뭐 이렇게 이제 주먹 정도 내가 뭐 이제 잡곡을 드셔도 되고, 근데 사실은 잡곡도 지겨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뭐 이렇게 유튜브나 보면 굉장히 건강식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곤드레 밥이라든지 아니면 무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버섯밥이라든지 뭐 콩밥도 아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 곤약밥을 좀 약간 섞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야채 좋아하시면 좀 섞어도 되니까 뭐 밥 종류를 조금 개발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밥에 뭐 두부를 같이 섞어서 드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개인 취향이 틀리니까 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타이트하게 조절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70대 초반이시고 열심히 운동해도 당 수치가 7전후로 나오는데 어머니에게도 권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에게 뭘 권하신다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면 우리가 완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췌장은 조금 기능이 빵빵하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면 모든 장기의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하셔도 당 수치가, 당화혈색소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어머니의 췌장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검사로 당화혈색소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C펩타이드라든지 이제 췌장 기능을 보는 검사죠. 그리고 호마라고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뭐 피검사를 당화혈색 체크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해 보시면은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내가 이게 인슐린 자체,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내장 지방이 많아서 저항성이 증가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을 조금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가 전략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한지를 보고 그 파트를 조금 더 보완해주는 약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연하의 남자님께서 앵글로색스님보다 프랑크족들이 뚱뚱한 게 물을 많이 먹어서 들찝니다. 물이 당뇨에 좋다는데 진짜인지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물은 당뇨에 좋아요. 어쨌든 세포에서 당 대사를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진짜 순수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거 섞지 않고 물을 많이 드시면은 확실히 당 대사가 좋아져서 당뇨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주YY님께서 이제 당뇨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이제 당화혈색소가 좋아져서 혈당이
근데 사실은 저희가 정상인들도 식후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 나오면 괜찮다고 하거든,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계속 거의 완화로는 들어왔고, 이제 지금 자누맥트 XR 사방자 하나를 먹는 것까지 이제 끊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요. 혈당이 평소보다 약을 줄이니까 혈당이 평소보다 높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공복 105, 식후 혈당 140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살다 보면 우리가 뭐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과로하거나 또 엄청 무리한 운동해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혈당이 저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완화로는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많이 끊어도 완화 정도는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는 제 생각에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하주선님께서 이거 지금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짜 마른 당뇨가 위험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사실은 당뇨 완치나 완화로 갈 때 뭐 젊은 분들한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뚱뚱한 분들, 비만인 분들한테 유리한데, 마른 당뇨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이게 이제 사실은 이분들은 근육량이 이제 말랐잖아요. 근데 체지방량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른 당뇨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적고 내장 지방은 많다 보니까 이게 당 조절에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마른 당뇨는 살을 빼서 될 게 아니에요. 사실 마른 당뇨는 근육량을 키우셔서, 이분들은 단백질을 좀 더 늘리셔서 단백질 드시면서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하셔서 근육량을 조금 더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좀 탄수화물을 조금 더 줄이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분이 마른 당뇨 온 이유가 고탄수화물 식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덮어놓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제 당뇨가 왔으니까 그때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체중을 빨리 빼야 된다더라. 그렇게 하시면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안 그래도 요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마른 당뇨인 분들은 오히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탄수화물 비율은 조금 더 줄이자. 그리고 운동은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하시고 단백질은 조금 더 드시라. 그래서 근육량을 자꾸만 키워나가고 체지방량 줄이는데 초점을 두시라. 그래서 몸무게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에 넣는 순간 이제 달다는 거는 그만큼 과당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저희가 막 이렇게 흡족하게 드시면은 당뇨 조절에 조금 좋진 않아요. 그리고 뭐 건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과일은 이제 뭐 사과 3분의 1개, 수박 한쪽, 뭐 작은 포도 19알, 뭐 이걸 하루에 한두 번, 이거를 사실은 힘들어요. 외우기도 힘들고 그때그때 과일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묵찌바를 설명드렸는데, 이제 요거 과일 쪽은 찌예요. 그래서 이제 가위죠, 가위. 요 정도에서 요 정도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적게 드시라, 과일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요. 근데 운동은 이제 운동은 사실은 뭐 유산소가 좋니 뭐 근력이 좋니 하는데, 이제 두 개를 병행하시면 좋아요. 좋고 항상 근력을 좀 키운다. 근데 사실은 당뇨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병에 걸렸을 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요즘에 뭐 근테크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드실수록 근육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 호르몬들이 뭐 성장 호르몬, 성 호르몬들이 전부 다 줄어들면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혹시나 이제 뭐 코로나든 병에 걸렸었거나 뭐 암에 대해서 아니면 뭐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했었을 때 이 싸우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뇨뿐만 아니라 운동하실 때는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서 근력 운동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당뇨에서는 완치로 가기 위해서는 운동은 일단은 식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식전에 하시면은 저혈당도 오기 싫고, 우리가 어쨌든 식후 혈당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그 식후는 사실은 좀 과격한 운동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운동 위주로 해주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내가 이제 식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녁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저녁에 좀 산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침을 많이 드시면은 시간이 요가 있으시면 아침 운동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바쁘게 살다 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식사를 하시고 이제 피곤하니까 바로 뭐 소파에 누워서 TV 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바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하다 못해서 뭐 음식물이나 쓰레기 봉투 이제 버리러 가시거나, 어쨌든 몸을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또 뭐 회사에서는 점심 드시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는 뭐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회사 주변에 이렇게 뭐 산책로가 있으면 산책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식후에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마시고 무조건 움직이시라, 걸으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하시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 운동은 한 이틀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이런 인슐린을 이제 잘 분비하는 이 자극의 효과가 한 48시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제 운동을 쉬시면은 그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실 때 약간 숨찰 정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운동하는데요 하시면서 왜 근데 혈당이 안 떨어지지, 당화혈소가 왜 그대로지 보시면은 그냥 뭐 강아지랑 그냥 같이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운동 효과가 없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어떤 완치로 가기 위한 효과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대화할 때 좀 힘든 정도 있잖아, 허헉거리면서. 그 정도 강도로 한 50분 이상 일주일에 한 이틀에 한 번꼴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게 참 바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최대한 내가 틈새 운동을 해주신다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때 막 코로나 때 막 이렇게 밖에 외출도 힘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션을 드렸던 분들 중에 어떤 미션을 많이 드렸냐면, 하다못해 집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스쿼시라든지 아니면 프랭크 운동이라고. 근데 사실은 프랭크 운동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전신 운동이거든. 특히나 코어 근육을 많이 길러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단지 뭐 이렇게까지 운동 안 하시더라도,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해보니까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사실 프랭크 1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일매일 틈새 이제 틈틈이 하루에 한 15분 정도, 아니면 푸시업도 괜찮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한 3개월 뒤에 다시 당화혈소도 해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은 약 먹고 똑같이 식단하시고 요 정도 근력 운동만 하셔도 당화혈소가 한 0.1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틈새 운동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중 조절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똑같은 말이야. 살 빼야 된다. 아까 우리 심영래 씨 연구가 그랬잖아요. 살 빼야 된다. 근데 맞아요. 이거 체중 조절 없이 이게 운동만 한다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결국은 췌장의 이 베타 세포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완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자체는 뭐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이제 우리의 지금 목적은 완치나 완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식단, 운동,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유가 없어요. 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은 40대 여성인데 24년 초에 우연히 당뇨를 진단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특별한 증상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당뇨를 진단 받으시니까 이제 충격을 받으셔서 일단 당뇨 치료는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당뇨약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이아백스라고 메포민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분의 어떤 이제 췌장 기능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봐서 약제 선택을 조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당뇨 치료 들어가면서 이분은 사실은 그때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 당뇨 이야기가 들으시고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그래서 수술 후라서 운동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셨어요. 이제 복부 수술하셔서 복부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막 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식단만 하셨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도시락을 싸다니는 그런 열성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2달 동안 엄청 이제 이분은 처음부터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달 동안 10kg 체중 감량하셔서 당화해소소가 7.1에서 6.3으로, 그래서 이제 완화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잘 유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아예 완치였어요. 이분은 30대 남성 환자분이셨고, 이제 뭐 술도 많이 드시고, 이제 생활 자체가 많이 무너졌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그때 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방간약을 다 복용하셨는데, 이제 전에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살 빼라 이제 잔소리를 했죠.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분이 이제 주짓수 하시다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한 15kg가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살이 이제 15kg 빠지면서 근육량 엄청 늘면서 이게 싹 다 좋아지면서 약을 다 끊으셨어요. 진짜 혈압 다 떨어지고 당 너무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원장님도 주짓수 하러 오세요 하면서 이제 안녕하고는 그 이후로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이제 완치였던 거죠. 그래서 젊을수록 그렇게 이제 완치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잠시 질문이 들어와서 주선아님이 잠을 잘 못 자니까 당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아침 혈당 한번 재보세요. 정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불면증과 당뇨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면은 이게 당뿐만 아니라 이 숙면을 진짜 잠이 보약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여러 가지 혈압도 오르고 당도 오르고 막 살도 찌고, 그래서 살을 빼고 싶고 당뇨를 완치하고 싶으신 분은 무조건 숙면을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너무 불면증이 심하시면 아예 그냥 수면제를 들여버려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당뇨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의 원인부터 찾으셔야죠. 뭐 장이 안 좋아도 불면증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뭐 이제 그 생활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불면증을 교정하시면 당뇨는 훨씬 좋아지십니다. 당뇨약을 끊어도 관리는 해야겠죠. 피카츄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하죠. 당뇨는 끊어도 저희가 사실은 완치는 극소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근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당뇨가 없어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생활,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관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당뇨 오래되셨는데 식단 관리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인슐린 펌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당뇨 그냥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나는 완치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식단 관리를 하고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인슐린이나 인슐린 펌프나 뭐 약 먹으면서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당뇨 완치가 아니더라도 당뇨약을 드신다 하시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식단 관리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으로 이제 그거를 커버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냥 순간순간 그 혈당을 좀 떨어뜨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식단 관리 안 하면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장기들이 많이 노화도 일어나고 결국은 뭐 심혈관 질환이나 암 발생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그리고 박정훈 님이 47세 남자분이시고 당화효소소 11.3에서 3개월 동안 메포민 500mg 복용하셨고, 와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본인 노력 안 하셨어요. 7kg 빼셨잖아요. 그쵸? 허리둘레 줄이셨잖아요. 그래서 약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약 때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한 끼 걸으면 혈당이 60까지 떨어지면 저혈당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요거는, 물론 메포민이 이제 그 살을 빼주는 당뇨약인가 당뇨약 중에 살을 빼는 당뇨약들이 많거든요. 뭐 메포민도 있고 뭐 트루시티 같은 GLP-1도 있고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우리 그 소변으로 당을 빼주는 뭐 다파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포시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약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제 박정훈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또 같이 하신 것 같고요. 지금은 한 끼 줄이시면 혈당이 떨어지게 오히려 당뇨약을 조금 더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포민을 지금은 제가 봐서는 500mg 한 알 정도만 조금 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잘하면 완치로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주부님께서 완치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안 올까요? 안 온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완치하시면 이제 그 확률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들은 내가 어느 강도로 어느 기간 동안 이 고혈당에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내가 완치로 갈 거면 빨리 이제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뭐 다른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일단은 먼저 약부터 시작을 하시고 그 기간을 그 다음에 약부터 드시면서 동시에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빨리 완화나 완치로 넘어가시는 게 향후에 합병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도 만약에 젊었을 때 돈을 벌어야지 우리가 나중에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삶을 좀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할 나이는 50대 때 이제 그때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재테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좀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뒤늦게 완치로 간다 하더라도 그 완치로 가기 전에는 이미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안 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초기에 뭐 암도 조기에 진단하면 완치율이 올라가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렇게 이제 빨리 완치나 완화로 넘겨버리면 훨씬 우리 몸에 데미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당뇨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이분은 이랬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당뇨약을 잘 끊을 수 있고 완치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뭐 1형 당뇨 아니고서는 전부 다 췌장 기능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당뇨가 오는 거는 이제 뭐 비만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기 때문에 완치로 잘 가실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아까 질문 왔었잖아요. 마른 당뇨보다는 살찐 당뇨, 그다음 비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래된 당뇨가 아닌 진단받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검진을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검진해서 공복 혈당이 높다 할 때 이렇게 허투루 듣지 마시고 좀 긴장하셔서 내가 뭐 당화혈색소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초반에 이제 전 단계지만 내가 좀 관리를 초반부터 좀 열심히 해주시면 훨씬 근데 당뇨 진행도 안 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치로 가는 길은 어쨌든 체중을 빼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뭐 이제 각 뭐 학회마다 뭐 5에서 10%로 말씀하시고 또 어떤 학회는 뭐 7%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10%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은 당뇨는 근육량을 키워라. 무조건 그러니까 살 빼는 게 답이긴 하지만 많은 당뇨는 예외다.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빨리 약물 치료 받아라. 그리고 식사와 운동은 둘 다 동시에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세포대사에서 당을 이제 세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특히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하고 뭐 치옥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장이 좋아지면 또 당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이라든지 아니 비타민 B군이라든지 뭐 치옥트산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혈당 한번 측정해 보세요. 안 먹어도 혈당 진짜 높거든요. 그리고 잠 못 주무셔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그 아침에 주로 오시면은 환자분들 혈당 측정해 보면 유독 평소보다 많이 높으시면 물어보시면 혹시 잠 못 주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다가 이제 뭐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회사 요즘에 업무 때문에 이제 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보세요. 재보시면 이게 몸으로 확 와닿아요. 그래서 정말 수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양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는 게 좋다. 그리고 체중 감량에 하자. 그리고 체중 감량을 할 때는 우리가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 습관병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 분명히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근데 사실은 의사를 너무 믿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뭐가 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당뇨약 드시자고 하면 많이들 이제 우울해 하시고 약 안 먹겠다 거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전화위복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진단받고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먼 훗날 이제 내가 지금은 건강이 남들보다 안 좋지만 내가 이제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면 나중에 처음에 이제 관리를 안 하신 분들보다 10년, 20년 후에 이제 뭐 동기 모임을 하거나 친구들 만났을 때는 훨씬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게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위주로 드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좀 독성이 적게, 그러니까 뭐 자꾸 튀기거나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지 마시고 웬만하면 찌거나 삶아서, 그리고 야채 많이 해서 맛있는 방법을 요즘에는 워낙 뭐 유튜브 찾아보면 정말 이렇게 저칼로리에 영양은 많게 해서 맛있게 많이들 이렇게 개발하시더라고, 메뉴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또 한번 볼까요? 두인님이 제 팬이라고 하시는데 저를 혹시 진료실에서 보셨나요? 그리고 그 연하의 남자님께서 조선시대 잘 먹었을 때 오히려 당뇨가 적었을 거, 맞아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저희 당뇨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덩치가 서양인보다 작잖아요. 그리고 췌장 기능도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일단 췌장 크기도 작고 췌장 기능도 한 5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서구인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료실에 있으니까 느껴지는 게 일형 당뇨도 아닌데 중고등학생들이 당뇨로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프로를 보는 엄마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혈당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뭐 이렇게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뭐 이렇게 좀 구매를 하셔서 계속 한번 간간히 뭐 짜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여름이 정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뭐 과일도 많죠. 거기다가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많고, 또 밥맛이 덥고 밥맛이 없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주로 이제 우리 엄마들 후루룩 먹는 뭐 국수, 냉면, 메밀 뭐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진짜 조심해야 되니까 온 가족이 서로 뭐 부부끼리 이렇게 짜장면이나 뭐 냉국수 드시고 국수 드시고 냉면 드시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당뇨가 오래될수록 식후 혈당은 2시간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전 단계라든지 뭐 정상인 분들은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보시는 게 더 좋아요. 또 질문이, 과학인의 일상님이 보시면은 40대 중반 남성이시고 물이 아우 그러시구나, 많이 힘드시겠네요. 근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일단 운동보다는 식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걷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근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스쿼트 이런 것보다는 뭐 어떤 이제 뭐 매달리기나 아니면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뭐 아령 드는 거, 아니면 어쨌든 근력 운동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밴드 당기거나, 아니면 그냥 앉은 자세에서 뭐 벽을 보고 이렇게 벽을 밀어도 이렇게 이제 흉근이나 뭐 이렇게 가슴 근육이나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염 진통제는 일단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꾸 염증을 방치하면은 연골판이 더 파괴가 되기 때문에 먹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고, 육식은 드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근육량을 키우셔야 되니까 육식은 드시는데, 이왕이면은 스테이크보다는 뭐 삼겹살이나 차돌박이보다는 이제 좀 담백하게 드시면 좋죠. 고기 좋아하시면은, 어쨌든 선생님 경우에는 연골이 약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연골이 약하신 분들은 연골 염증을 줄이신 다음에 반드시 허벅지 근육하고 그 연골을 잡아줄 수 있는 주위의 다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은 재활 훈련이라든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과학인의 일상님이 야윈 체형이지만 걷지 못해서 당뇨 걱정. 그쵸. 제 생각에는 과학인의 일상님은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운동보다는 저희가 이제 식단 관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허벅지 근육이 코어 근육이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잖아요. 이게 혈당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핵심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 어떤 뭐 이게 좀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고 무릎에 그런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압력을 안 가해주는 그런 뭐 어떤 재활 치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체 쪽으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맞아요. JH22JH님이 뭐 탄수화물 절반, 그래서 뭐 음료수 조심하시고 밥량 좀 줄이시고 하셔도 좋아요. 맞아요. 이 연애 남자님이 뭐 강아지 산책하는데 이게 안 좋다는 말이 안 하는 거 낫긴 하지만 내가 완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네, 오늘 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당뇨인 분들, 당뇨 전 단계인 분들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